제가 이 책 읽다가 진짜 많이 웃은 게 뭐냐면 네. 코난이 굉장히 근육이 발달했어요. 아, 맞아. 저 그 얘기 하려고 그쵸? 했어요. 코난이라고 하면 근육의 코난이야. 미래 맞아. 코난이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겨울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통해서 많은 SF 작품을 소개하고 또 SF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와서 아마 제가 SF를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SF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허블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S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우리 자꾸 SF 얘기로 만나는 것 같은데요. 신의 21 이다혜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책은요, 이 허블의 워프 시리즈의 두 번째 책입니다. 네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 이라는 책이고요. 띠지가 보여주듯이 미래소년 코난의 원작 소설입니다. 미래소년 코난 선생님 혹시 보셨나요? 아, 저는 이 세대예요. 김기열 작가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네. 제가 이거보다 좀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쵸. 저에게 코난은 이제 명탐정 코난이거든요. 저는 이거 딱 표지를 보자마자 푸른 하늘 저 멀리 새 유황이 넘실거린다. 이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었고 네, 이거를 게다가 TV에서 해줬었죠. 해줬죠. 완전히 여러 번 해줬고 네. 그리고 안 보는 사람이 없었다. 요즘에는 왜 같은 동세대라고 해도 같은 걸 보고 자라지 않거든요. 그쵸.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 때는 한 반에 모두가 같은 걸 봤어요. 그쵸, 그쵸. 네, 볼 게 TV밖에 없기 때문에. 드라마 시청률이 막 높게는 50 이렇게도 맞아요, 나오던 시절이니까.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만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 제 또래는 다 좋아했었고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SF니 포스트 아포칼립스니 이런 말을 알기 전에 예, 정말 제목 그대로 먼 미래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생생해서 책 읽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원작하고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고 한편으로는 이 나름의 재미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의 원형이 되는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 이미지예요. 예, 이 작품에서 굉장히 바다가 중요하게 나오고 실제로 소설을 보시면 다 물로 가득한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포착해서 보여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책이 이러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책이고 아마도 짐작컨대 전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쟁 과정에서 뭔가 지구가 이제 자기장 속에 있으니까 그 자전축을 깨트릴 만한 어떤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지구가 그런 어떤 자력이 이제 꼬이면서 뭔가 뭐 자전축이나 공전축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환경적으로도 완전히 뭐 쓰나미나 뭐 이런 걸로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거의 멸망에 가까운 세계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곳을 다루고 있죠. 일단 전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진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소수고 그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예전의 문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은 기계 문명을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이전의 문명을 복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작품들에서 과학자 혹은 굉장히 천재적인 과학자가 나올 때 많은 경우는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예, 약간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약간 그와 반대인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인물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재난 상황에 놓이니까 약간 폭력적인 체계가 다시 이제 맞아요. 구성이 되기도 하고, 이제 신체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국가를 뭔가 만들어서 그 와중에도 또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고, 그 얼마 남지도 않은 땅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 다 이제 육지가 잠기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그 스승님이 네. 이제 그 와중에서도 조금 더 인간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는 그렇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중심에 우리의 코난이 있고 또 라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라나 같은 경우에는 또 스승 같은 경우에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고, 반대로 그 신체제 인더스트리아라는 그 도시, 그 국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계 문명으로 맞아요. 돌아가려고 모든 게 플라스틱과 비닐과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명의 잔여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어떤 기계 문명과 이제 초능력,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이 재난 이후의 세계를 더 낫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구도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일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재난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재난에 따라 다르다. 재난에 따라 다르다. 네, 그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처럼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플 때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우리가 쌓아온 어떤 현대 문명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초능력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제가 제일 큰 차이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코난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귀여운 어린아이로 등장을 하고, 물론 굉장히 힘이 센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기기묘묘한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발가락으로 코를 후긴다.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해 있어요. 사실은 원작 소설을 읽어보면 12살이 아니에요. 17살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혼자 생존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코난도 마션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약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있고, 게다가 물고기를 잡아서 훈제를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식생활도 굉장히 개선해서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인더스트리아로 잡혀가면서 이제 뭐 이마에 뭐 낙인이 찍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책이 쓰여진 게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78년도에 나왔는데, 그런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냉전시대가 반영이 된다는 건 전쟁의 기억으로부터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불안의 요소들이 이 작품에 많이 녹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제가 이 책 읽다가 진짜 많이 웃은 게 뭐냐면, 네. 코난이 굉장히 근육이 발달했어요. 아, 맞아.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모두가 코난의 근육을 칭찬해요. 그게 너무. 칭찬해요. 코난이라고 하면 근육의 코난이야. 미래 맞아. 코난이 아니야. 모두가 근육맨. 코난의 그 단단하고 멋있는 몸을 모두가 칭찬해. 네, 굉장히 막 그 설레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코난 근육을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인더스트리아라고 하는 곳에는 중년 노년밖에 없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라나가 살고 있는 하이하버? 하이하버라고 네. 하는 곳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대로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코난은 그 중간자적 인물이면서 하이하버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상징하고, 근력으로 대표되는 어떤 젊음을 상징하고, 인더스트리아에 끌려가서도 동화되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나오는 인물로 보여지고, 그게 이 작가가 원하는 어떤 미래의 인간상이었을까? 근육맨? 근육맨. 건강한 근육맨. 그러니까 희망에 차있고 포기하지 않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아무래도 쓰인 시대가 있다 보니까 신소재에 대한 매혹 같은 게 좀 느껴진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아의 모든 어떤 소재 같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튼튼한, 예를 들어서 뭐 쇠, 강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걸 재련할 능력도 없겠지만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같은 합성 소재들에 대한
약간의 선망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런 걸로 모든 게 맞아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그 나무로 뗏목을 만들 때조차도 코난이랑 스승님이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제 어떤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더하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신소재를 사용하는 늙은 사람들 일종의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막 그런 도끼를 들고 다니는 그런 청년층, 젊은 층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새로 나온 신소재, 새로 나온 기술들을 젊은 층이 좀 더 사용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책의 구도는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쪽은 맞아요. 좀 더 젊은 층이고 문명에 가까운 층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좀 재미있는 구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쟁이나 그러니까 이런 이미 기성세대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 지나간 세대들이 버려놓은 전쟁 이런 게 사실은 다 이런 신소재와 새로운 기술과 이런 걸 통해서 한 거지 않냐라고 묻는 것 같은 느낌? 2020년대에 생각을 해보면 비닐과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죠. 그쵸. 미래 세계에서 남아있는 쓰레기가 그거밖에 없다는 것도 되게 말이 되는 것인 동시에 굉장히 오싹한 이야기이기도 네, 한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업보인데 이제 그들이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또 70년대 그러니까 이게 신소재에 대한 선망이 있는 동시에 어떻게 절묘하게 또 실제로 미래를 맞춘 셈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설정이고 네.